네, FOMC. 이번 주에 뭐 계속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6월의 FOMC 성명과 7월의 FOMC 성명 문구에는 단 한 단어만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가보도록 하죠. 이번 주 빅 이벤트 FOMC가 드디어 끝났고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처음에 약간 좋았다 나중에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오늘 FOMC 성명서 내용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어떤 상황인가, 이 성명서를 본 이후에 조금 달라졌으려나 어쩌려나 이걸 한번 보겠고요. 다음에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이 9월로 지금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물음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도 뭔가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자,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오히려 악재보다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렇게 기다렸던 7월 FOMC에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인 9월 양적 완화 축소설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그냥 현행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안도랠리가 확 나타났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구나, 양적 완화 축소라는 불확실성이 이게 해소된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달로 2월 됐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실까요? FOMC 성명서가 이제 2시에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잠깐 눌림목이 형성된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미드 좀 넘어가지고 오른쪽으로요. 그랬다가 말씀드린 대로 안도랠리까지는 좋은데 이 정도 그냥 안도랠리를 약간 누리고 팔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아예 스케줄이나 규모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입장 표명을 안 한 거는 오히려 중립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런 투심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그 밖에 뭐 다른 이슈들은 오늘도 뭐 묻혀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는 최근 실적 호조 이후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는 페이스북이 언급되고 있네요. 작년 5월 첫 상장할 때 공모가였던 $38 위로 안착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도 이 SNS 관련주들 많이 있는데요. 글쎄, 현대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아닌가. 물론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좋고요. 반대로 뭔가 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속한 직장에 대한 뭐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SNS에 대한 의존성은 오히려 좀 더 커지지 않나요? 이건 뭐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과 공허감을 메꾸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페이스북은 연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상승세를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FOMC 성명서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FOMC 성명서 같은 거는 외교 문서나 뭐 정부 공문처럼 표현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 성명서에서 그래서 저도 좀 예민하게 문구나 아니면 표현 같은 거를 좀 정확하게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시자고요. 7월 FOMC 성명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로 보시죠. 일단 9월 달에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지배적인 만큼 그 전에 마지막 FOMC가 7월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디테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미 경제에 대한 진단을 보니까 6월과 달라진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마디스트. 미 경제 활동이 확장 추세에 있긴 한데 지난 6월에는 마드릿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마디스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영어 사전상으로는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이제 이거를 왜 저렇게 바꿨느냐를 보시면은요. 사람에다 적용해 보잖아요, 저거를. 근데 마드릿하다는 거는 그냥 무난한 성격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마디스트하면은 약간 소심하고 소극적인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동의 확장 추세는 맞지만 전 6월 표현보다 약간 탄력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읽는 사람이 받아들여 주기를 연준이 유도를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첫 문장에서 미 경제에 대한 표현을 변경한 것은 연준 나름대로 현실 경제 지표하고 연준 경기 전망에 뚜렷한 격차가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양적 완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호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원래 양적 완화가 GDP든 실업률이든 뭐 인플레든 이런 갭을 좁히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양적 완화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빨간 펜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요. 뭐 가계 지출과 고정 투자 이런 거 늘어나고 있는데 이 주택 분야 여기서 또 달라진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화되고는 있는데 지난 6월에 비해서는 further가 빠졌어요. further가. 이 further는 좀 가속도가 붙는 거,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강도가 좀 강화되는 거. 이게 이제 뭐 very의 뜻이 있는데 이게 빠지고 그냥
강화되고 있다. 주택시장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FOMC 이후로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약간 주택 거래가 조금 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계절적으로 보셔도요. 6월 달에 뭐 날도 더워 죽겠는데 뭐 이사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이사철 비수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약간 여기서도 자신감을 좀 제거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연준 이 공개시장위원회는 인플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가 이제 사실 연준 목표치가 2%거든요. 실업률이 6.5%라면은요. 근데 너무 이게 지속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2%에 미달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리스크지 낮은 건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너무 밑도는 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저혈압 증상이라 기운이 없는 이런 현상이 리스크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것도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봐라 좀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 또 등장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나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워딩을 조금 약하게 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연준의 이 통화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는 뭐 듀얼 맨데이트다.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면 실업률, GDP면 GDP 뭐 하나만 목표로 삼고 뭐 그것만 막 밀어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챙기는 이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 월 8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지속하겠다라고 당위성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고요. 뭐 전체적인 성명서 내용은 평소 대비해서 조금 짧은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캔사스시티 연준 총재죠. 에스더 조지만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왔네요. 어차피 뭐 이분은 뭐 매파니까요.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어떤가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뭐 오늘 이 FOMC 성명서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또 제목을 저렇게 뽑았네요. 이러저러한 얘기를 다 들어봤지만 어쨌든 9월 양적 완화 축소가 아직까지는 대세지 않겠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쭉 인터뷰를 해서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뭐 매파적인 입장인 사람도 있고 비둘기파적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데 하필 제목은 이제 저렇게 빼놨다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내용. 먼저 판세온 매크로 이코노믹스. 이번 성명서상 앞에서 이제 다 보셨다시피 주택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었고 또 인플레는 특히 리스크라고 언급한 점 등이 연준은 조금 자신감을 잃은 듯한 혹은 겸손한 척을 했지만 이건 그냥 일시적 액션이고 그냥 앓는 소리를 잠깐 했을 뿐이고 여전히 9월 양적 완화 축소가 맞을 것 같다. 다음에 미즈호 측의 의견인데요. 역시 이것도 앞에서 보셨잖아요. 미 경제활동에 대해서 마주리탄거를 마디스트로 교체한 것이 의미심장했다. 자사의 전망은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적어도 올해 내로는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다. 내년은 돼야 저 중국이 아니고 연준 올해 중에 양적 완화 축소가 불가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LPL 파이낸셜의 CIO 우리말로 최고 투자 책임자 버트 화이트는 연준은 양적 완화 축소가 시기상조라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해서 이를 안심시키려는 재수추어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죠. 여기에 대한 반응은 뭐 달러 가치나 뭐 여러 가지 다 빼고 저는 이걸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인데요. 앞에서 보신 대로 뭐 미 증시가 V자 반등이 나온 것처럼 이거는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한번 FOMC 성명서 전후로 한번 훅 치고 올라가서 2.7%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서 2.6 밑으로 떨어져서 2.58% 기록 중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 2.6%는 달러 대비 엔화환율 100엔대하고 비슷한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제 선인데 어쨌든 요 밑으로 떨어지면서 연준이 저렇게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다는 건 양적 완화에 호의적일 수 있겠다라는 이 현재 시각이 좀 지배적인 거라고 국채 시장에서는 적어도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오늘 또 다른 경제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뭐든지 이제 뭐 깔때기 화법이라 그러나요? 결론은 다 한 가지로 양적 완화에 연결시켜서 보는 지금 투심이 월가에서도 지배적인데요. GDP 성장률 데이터가 나왔네요. 미국의 2분기 GDP 보시죠. 미국의 상무부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인데요. 이번 GDP 성장률 데이터에는 참 뭐랄까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들어있었는데요. 먼저 헤드라인 넘버상으로 봤을 때 2분기 GDP 성장률이 1.7%가 나와가지고
전문가 예상치를 비교적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또 지난 1분기 GDP는 지난번에 1.8이었었잖아요. 1.1로 이것도 크게 또 하향 수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각 항목별로 뭐 왜 그랬는지 봤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큰 힌트는 사실 줄만한 건 없었고요. 개인 소비가 1.8%, 그 다음에 기업 지출이 9%, 정부 지출은 뭐 계속 지금 감소 추세잖아요. 이번에도 0.4% 감소로 나왔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GDP 성장률 1.7이 좀 너무 낮지 않느냐. 기업 투자 9%나 늘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달에 워낙에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착시 효과라 그럴까요?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객관적인 상황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7% 지금 나왔잖아요. 연준의 올해 GDP 목표치가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 6월 FOMC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2.3에서 2.6%를 간다.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요. 근데 앞에도 보신 대로 1분기 1.1% 나왔죠. 2분기 1.7% 나왔죠. 그럼 상반기 평균이 1.4인데 이 2.3에서 2.6을 맞추려면 3, 4분기에 한 3%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뭐 미국 GDP는 하반기가 더 좋다고 하지만은 이게 또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요거를 또 놓칠세라 골드만삭스에서 치고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준 얘기하는데 이제는 제넷 옐런이 사진에 등장한다는 거는 뭐 이건 네임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후보는 제넷 옐런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앞에 보신 GDP와 연준 경기 전망의 갭이 너무 큰 상황에서 9월에 양적 완화를 한다고 오히려 경제 전망을 하향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9월 FOMC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경기 전망을 이제 GDP든 실업률이든 하향할 것이다. GDP는 내려잡고 실업률은 조금 올려잡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양적 완화 축소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뭐 성명서든 GDP든 뭐든 다 국내 증시 알아보려고 사실 보는 건데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불확실성이 다음으로 연기가 된 것 뿐이고요. 외국인들은 뭐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서 한국 주식을 크게 뭐 상방으로 보고서 매수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 투심을 볼 수가 있겠고요. 56선이 1900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투심은 어제 상승분은 글쎄 조금 뭐 정당화되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보고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GDP, FOMC 여러가지 이슈들과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